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적막한 새벽 2시 온 세상이 고요함에 묻혀 평화로워 보이는 그 시각에 누군가는 차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어둠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종아리 뒤쪽에서 시작된 끔찍한 통증은 마치 날카로운 송곳이 근육을 파고드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밧줄이 다리 혈관을 꽁꽁 묶어 비틀어 짜는 듯한 고통을 줍니다. 옆에서 곤히 주무시는 배우자가 깰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굳어버린 다리를 부여잡은 채 숨죽여 신음해야 하는 그 처절한 순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지옥 같은 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다리가 저린 증상을 없애는 민간요법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인생을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으며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하며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의학적 진실입니다. 딱 3초, 네, 정말로 딱 3초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밤마다 찾아오는 저승사자 같은 고통을 단 3초 만에 돌려보내고 잃어버렸던 꿀맛 같은 통증 없는 숙면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니어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뵙다 보면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늙어서 그렇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다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사실 그 속마음에는 다시 젊은 시절처럼 활기차게 뛰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에 명쾌한 해답이 되기를 바라며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건강하자라는 다짐의 4글자를 남겨주신다면 우리 모두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여 기적 같은 치유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72살의 박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우리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등산 마니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뒷산을 오르내리시며 젊은이들 못지않은 체력을 자랑하셨던 분이시죠. 저도 평소에 산책로에서 어르신을 뵙게 되면 그 꼿꼿한 허리와 힘찬 발걸음을 보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어르신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항상 생기가 넘치던 얼굴은 며칠 밤을 꼬박 사운 사람처럼 퀭하고 푸석했으며 눈 밑에는 짙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토록 당당하던 걸음걸이가 사라지고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처럼 다리를 절뚝이며 힘겹게 한 발 한 발을 내딛고 계셨습니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는 어르신의 손을 잡아보니 그 거친 손바닥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해가 지고 밤이 오는 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침대에 눕는 것이 마치 고문대에 올라가는 것만 같습니다. 박 어르신의 고백은 듣는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르신은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리해서 등산을 한 탓이거니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고 주무셨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잠이 들 만하면 종아리가 딱딱하게 굳어오고 발가락이 제멋대로 뒤틀리는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기를 하룻밤에도 3-4번씩 반복하셨던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아픈 내색도 못하고 옆에서 주무시는 할머니가 깰까봐 혼자서 끙끙 앓으며 밤을 지새우셨을 그 외로운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단 박 어르신만의 특별한 사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남일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의학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경련, 즉 야간 다리쥐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중 한 분은 매일 밤 이 끔찍한 고통과 싸우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밤만 되면 찾아오는 이 불청객 때문에 삶의 질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박 어르신처럼 이걸 그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노화 현상이나 단순한 영양 부족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신다는 점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주변 친구분들에게 들은 이야기만 믿고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약국으로 달려가 영양제부터 사드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박 어르신 또한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이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무려 3종류나 되는 마그네슘을 매일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검사를 해보니 박 어르신의 몸속 마그네슘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섭취 때문에 위장 장애만 생겨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다리 경련의 진짜 원인은 영양소 부족이 아니라 신경 센서의 고장 때문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을 정교한 기계, 특히 자동차에 비유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의 엑셀처럼 근육을 수축시켜서 힘을 쓰게 만드는 센서이고,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처럼 근육을 이완시켜서 쉬게 만드는 센서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할 때는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뇌의 지시에 따라 아주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뛰어야 할 때는 엑셀을 밟아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고 자리에 누워 쉴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줍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나이가 들고 근육이 노화되면 이 브레이크 센서가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히 잠을 자고 있어서 근육을 쉬게 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낡아버린 신경 센서가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엑셀을 밟아버리는 오작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뇌는 쉬라고 하는데 다리 근육은 달리라고 오해를 하고 혼자서 급발진을 해버리는 상황, 이것이 바로 야간 다리 경련의 정체입니다. 특히 우리가 잠잘 때의 발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바로 누워서 주무실 텐데 이때 발끝은 이불의 무게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래로 툭 처지게 됩니다. 마치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선 것 같은 이 자세를 의학 용어로는 족저 굴곡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세가 되면 종아리 뒤쪽 근육이 가장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미 짧아져서 팽팽하게 긴장된 근육에 고장난 신경 센서가 수축 신호를 빵 하고 터트리니 근육이 그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밤마다 쥐가 나는 진짜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을 드셔도 아무리 비싼 보약을 드셔도 신경 센서의 오작동을 바로잡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이 겪었던 고통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노화된 신경계가 보내는 구조, 신호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어쩌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핵심적인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다행히 이런 단순한 신경 센서 문제였지만 만약 여러분이 겪고 계신 증상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니라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의사인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쥐로 위장한 치명적인 혈관 질환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다리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근육 뭉침과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3가지 진짜 위험 신호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다리 깊숙한 곳에 있는 굵은 핏줄인 정맥이 피떡, 즉 혈전으로 꽉 막혀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쥐가 난 것이라면 양쪽 다리의 굵기가 비슷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쪽 종아리만 유난히 퉁퉁 부어 있거나 손으로 눌렀을 때 쑥 들어갔다가 잘 나오지 않거나 피부 색깔이 붉게 혹은 검푸르게 변해 있다면 즉시 긴장하셔야 합니다. 특히 부어있는 부위를 만졌을 때 핫팩을 올려놓은 것처럼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건 100% 혈관 문제입니다. 이때 절대 정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바로 다리를 주무르는 것입니다. 쥐가 났다고 생각해서 혹은 시원하게 풀겠다고 그 부위를 힘주어 주무르거나 두드리게 되면 혈관 속에 엉겨 붙어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떨어진 피떡은 혈관을 타고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심장이나 폐로 들어가 숨구멍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폐색전증이라는 급사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로 이어질 수 있으니 붓고 열감이 있는 다리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병이 피가 못 올라와서 생기는 것이라면 이 병은 반대로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 생기는 병입니다. 이때는 다리가 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앙상하게 마르고 만져보면 얼음장처럼 차갑고 창백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발등 한가운데 발가락 뼈 사이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여기서 콩닥콩닥하며 맥박이 뛰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병이 있으신 분들은 맥박이 아주 약해서 잘 느껴지지 않거나 아예 안 잡히기도 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가 잠시 쉬면 거짓말처럼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다리 근육이 피를 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입니다. 당장 혈관 초음파를 찍어보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다리 조직이 괴사해서 최악의 경우 절단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기 싫은 무서운 병입니다. 내 다리가 차갑고 창백하다면 그리고 걸을 때마다 아프다면 절대 쥐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이건 통증이라기보다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분 나쁜 불편함에 가깝습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선생님, 다리에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 같아요. 혹은 다리 속에서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낮에는 괜찮다가 꼭 밤에 자려고 누우면 증상이 심해져서 다리를 계속 움직이거나 주물러야만 그나마 좀 견딜 만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신경계 질환입니다. 쥐 잡는 약을 아무리 먹어도 다리를 아무리 주물러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수면 장애를 일으켜 우울증까지 올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박 어르신이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안도했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위험한 질환들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박 어르신은 다리에 붓기도 없었고 발등의 맥박도 힘차게 뛰고 계셨으며 벌레 기어가는 느낌도 없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심하고 박 어르신의 두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다행입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그네슘만 드신다고 낫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딱 3초만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밤부터 당장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무시무시한 세 가지 위험 신호가 없다면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3초 해결법이 그야말로 직방으로 통하실 겁니다. 약 한 톨 먹지 않고 복잡한 도구도 필요 없이 오직 내 손과 내 의지만으로 그 지긋지긋한 통증을 즉시 잠재우는 기적 같은 방법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수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직접 경험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감사 인사를 전해오신 바로 그 비법입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이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다리가 혹시 한쪽만 부어있지는 않은지, 차갑지는 않은지 오늘 밤 꼭 확인해 보시라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손가락 터치, 한 번이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오늘 밤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딱 3초 만에 그 지옥 같은 통증에서 탈출하는 마법 같은, 아니 지극히 과학적인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박 어르신께 이 방법을 처음 알려드렸을 때 어르신은 A 선생님 정말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하시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직접 해보시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르신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리던데요. 평생 다리를 주무르느라 밤을 샜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쥐가 났을 때 절대 네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픈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힘껏 주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근육을 억지로 힘으로 누르면 근육 섬유가 찢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근육이 놀라서 더 강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은 더 오래가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마치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욱신거리는 잔통이 며칠씩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의학 용어로 상호 억제법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원리는 놀이터에 있는 시소놀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앞쪽 정강이 근육과 뒤쪽 종아리, 근육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아주 똑똑해서 앞쪽 정강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반대쪽에 있는 뒤쪽 종아리, 근육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근육이 동시에 힘을 쓰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바로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다가 쥐가 나서 종아리가 쪼그라들고 아플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앉아서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힘껏 당겨보세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몸 쪽으로 확 젖히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발끝만 까딱하는 게 아니라 발등 전체를 몸 쪽으로 꺾어서 정강이 앞쪽이 뻐근할 정도로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 정강이 근육에 빡하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어라 주인이 앞쪽에 힘을 쓰려고 하네. 그럼 뒤쪽 종아리는 방해되지 않게 힘을 빼야겠다라고 판단하고 강제로 종아리 근육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법칙이라서 누구에게나 100% 통합니다. 만약 배가 나와서 손이 발에 안 닿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럴 땐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서 양손으로 당기셔도 되고 벽에 발바닥을 대고 꾹 미셔도 됩니다. 핵심은 발등을 몸쪽으로 꺾어서 정강이에 힘을 준다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박 어르신이 경험한 3초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중자극법입니다. 이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고 발을 당길 정신조차 없을 때 쓰는 비상 버튼과도 같습니다. 코와 입술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 바로 인중입니다. 쥐가 났을 때 엄지와 검지로 이 인중을 아주 세게 꼬집거나 손톱으로 꾹 눌러주세요. 이게 무슨 민간요법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뇌과학적으로 아주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감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관문 조절설이라고 하는데요. 인중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아주 예민한 급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자극하면 뇌는 다리의 통증보다 인중의 자극을 더 크고 새로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사이렌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때 더 큰 방송을 틀어서 소리를 덮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이곳을 수구혈이라고 해서
응급 상황에서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쓰는 중요한 혈자리로 봅니다. 단순히 꼬집는 것만으로도 뇌가 다리 통증 회로를 잠시 차단해서 근육의 경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배우신 뒤로는 밤에 쥐가 나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쥐가 나면 10분, 20분씩 뒹굴며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인중을 한번 꽉 누르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3초 만에 상황을 종료시키신답니다. 옆에서 주무시던 할머니를 깨울 일도 없어졌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침대 옆에 수건 하나 딱 준비해 두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쥐가 찾아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끝을 당기고 인중을 눌러보세요.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통증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이건 어디까지나 이미 불이 났을 때 끄는 소화기 같은 방법입니다. 애초에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매일 밤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는 것보다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해서 편안하게 자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쥐가 아예 안 나게 만드는 예방, 루틴 박 어르신이 먹던 3가지 마그네슘 약을 다 끊고도 다리를 튼튼하게 만든 비결을 이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저를 만나고 나서 그동안 맹신하던 마그네슘 영양제 3통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대신 제가 처방해드린 생활 습관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확 줄어드셨습니다. 박 어르신이 실천하신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부엌과 침실에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루틴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마그네슘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우리 신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B 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 B1과 B12, B11은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게 도와주는 핵심 연료입니다. 전선으로 치면 전기를 감싸고 있는 피복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신경이 예민해져서 스파크가 튀듯이 제멋대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께 비타민 B 복합체 영양제를 딱 하나만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는 반드시 이것을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타우린입니다. 타우린은 우리 근육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천연피로 회복제인데 주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타우린 생산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금방 피로해져서 경련이 오는 겁니다. 타우린은 오징어나 문어, 조개, 굴 같은 해산물에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싼 보약 드실 필요 없이 일주일에 2-3번 오징어 뭇국이나 조개탕을 시원하게 끓여 드시는 게 다리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박 어르신께서는 처음에 오징어는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냐며 걱정하셨지만 오징어에 들어있는 타우린이 오히려 혈관 청소를 도와주니 걱정 말고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오징어 한 마리에는 시중에서 파는 피로회복 음료 몇 병 분량의 타우린이 들어있습니다. 저렴하고 맛있는 이 천연 치료제를 두고 왜 굳이 비싼 합성 영양제를 찾으십니까? 오늘 저녁 식탁에 따뜻한 오징어 뭇국 한 그릇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비밀은 침실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 댁에 가보니 겨울이라고 아주 무거운 목화솜 이불을 덮고 주무시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무거운 이불을 덮어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바로 쥐를 부르는 주범이었습니다. 무거운 이불이 밤새 발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발목이 아래로 펴지면서 종아리 근육이 밤새도록 긴장 상태가 됩니다. 마치 밤새도록 발레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당장 가벼운 오리털 이불이나 극세사 이불로 바꾸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온성은 유지하되 무게는 가벼운 이불이어야 다리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주무실 때 발목 밑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치고 주무세요.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아지면 하루 종일 다리로 쏠렸던 혈액이 중력을 타고 자연스럽게 심장으로 잘 돌아와서 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동시에 발목이 이불 무게에 눌려 펴지는 것을 막아줘서 종아리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해변의 선베드에 누워 다리를 쭉 뻗고 쉬는 것과 같은 휴식 효과를 줍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베개를 받치고 자는 게 어색해서 몇 번 걷어차셨다고 해요. 하지만 며칠 꾹 참고 적응하시더니 이제는 그 쿠션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시겠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붓지 않고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자, 그럼 이걸 하루 일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박 어르신의 쥐잡는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기지개를 켜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10번만 해주세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깨우는 모닝콜과도 같습니다. 점심에는 타우린이 풍부한 오징어나 조개류가 들어간 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햇볕을 쬐며 비타민 DD를 합성하세요. 비타민 D는 근육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녁에는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15분만 족욕을 하세요. 이때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근육이 놀랄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잠도 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가벼운 이불과 발목 쿠션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딱 이 주만 해보시면 여러분의 다리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하지만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묻기 힘들었던 궁금증 몇 가지를 제가 대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진료 시간이 짧아서 혹은 깜빡해서 묻지 못했던 질문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선생님. 저는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이것 때문에 쥐가 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을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 약은 혈관에 낀 기름때를 빼주는 아주 고마운 약이지만 부작용으로 근육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은 몸속 수분과 전해질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쥐가 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 약을 드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쥐가 자주 난다면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는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종류를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질문들 마그네슘을 먹어도 왜 효과가 없나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그네슘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번지수가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단에서 마늘, 콩, 두부 등을 많이 먹기 때문에 마그네슘 결핍이 생각보다 드뭅니다. 영양 부족보다는 신경 피로가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시중에 파는 산화 마그네슘 같은 저렴한 제품은 흡수율이 낮아서 많이 드시면 설사만 하고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양을 늘리기보다는 신경 비타민인 비타민 B를 같이 챙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비싼 영양제를 한 움큼씩 먹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내 몸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저한테 그러십니다. 선생님, 진작에 이불 바꾸고 오징어 국 먹을 걸 그랬어요. 그동안 쓴 약값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하고 웃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총정리하고 박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내용이 길어서 깜빡하셨을 분들을 위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를 뇌리에 쏙쏙 박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다리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첫째, 내 다리의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다리가 한쪽만 퉁퉁 붓고 뜨겁거나 반대로 차갑고 맥박이 안 잡힌다면 그건 쥐가 아닙니다. 그럴 땐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의사인 저와의 약속입니다. 둘째 밤에 쥐가 났을 때 절대 비명 지르며 주무르지 마세요. 주무르는 순간 근육은 더 망가집니다.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힘껏 당겨서 정강이에 힘을 주는 상호 억제법, 그리고 인중을 세게 눌러서 뇌를 속이는 인중자극법, 이 두 가지면 3초 만에 지옥 같은 통증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셋째, 비싼 마그네슘보다 신경을 지키는 비타민 B와 타우린을 챙기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무거운 이불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시고 가벼운 이불을 꺼내세요. 발목 밑에 쿠션을 하나 받쳐주는 센스도 잊지 마시고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보디가드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진료실에서 박 어르신을 다시 배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처음 배웠을 때 그 퀭하고 어두웠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윤기가 좌르르 흐르시더군요. 마치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자랑스럽게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동네 뒷산 정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요.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에 다리 뻗고 잡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제야 살 것 같다고 선생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밤새 편안하게 자는 것,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비싼 약을 먹거나 대단한 운동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저녁 식탁에 오징어 뭇국 한 그릇 챙겨 드시는 것, 잠자기 전 15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 잠자리에서 발목 쿠션 하나 챙기는 것,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혹시 지금도 다리 통증 때문에 남몰래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박 어르신이 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창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나도 이제 쥐 없이 꿀잠 자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다짐을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이 남긴 숫자를 보면서 아,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서로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두려움은 반으로 줄고 용기는 배가 됩니다. 오늘 밤은 부디 쥐 걱정 없이 평온한 꿈 꾸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잠자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